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에서 설 특집으로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을 오후 4시에 합니다. 특집 토론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여러분과 함께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하고 이 정말 급박하게 돌아가는 대한민국의 판세를 분석해 주시기 위해서 정말 모든 일을 다 제쳐두고 나오셨습니다. 정기환 대표야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만은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정기환 대표는 사실 고향이 대구인데 예. 네, 설 연휴 안 내려가고 계속 살고 계세요? 태어나기는 마사서 태어났는데 사는 데는 대구인데요. 네. 예, 못 가고 있습니다. 스픽스 열심히 만드셔야 되고. 네, 오늘 한번 못 간 만큼 얼마나 정말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과 나눌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또 그 옆에는 우리 김종욱 탄탄TV 대표 대표님. 나오십시오. 운영자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운영자님. 오십시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요즘 탄탄TV 어떻습니까? 그냥 천천히 따박따박 가고 있습니다. 천천히 따박따박. 여러분 김종욱 탄탄TV가 또 아주 알차고요. 탄탄합니다.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설인데 나와서도 괜찮습니까? 설이었는데? 저는 뭐 서울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지역만 돌아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괜찮으시군요. 뭐 불러주시면 네. 하시라도.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여러분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우리 박관청 경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안녕하십니까.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 나온 4명 중에 유일하게 채널을 안 가지고 있는 박한철입니다. 그래서 여기 스픽스에 와서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예. 이게 좋은 게요. 스픽스 말고 다른 방송이 거의 안 하니까 연휴 때 네. 모든 이 요즘에 나오는 정보는 스픽스에서만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딴 데 가지 마시고 스픽스만 계속해서 고정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 명절 맞이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지금부터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 아니 자, 오늘. 그런데 댓글에 네. 무슨 스픽스에 대한 얘기가 없고 노영이와 최욱 이야기밖에 없어요. 야, 이거 은바라기님 대단하신데 아, 그래요? 오늘 이 방송 보실 때는 그래도 스픽스 응원 좀 해주십시오. 네,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 아닙니다. 뭐 매불쇼도 엄청 응원하는데요. 네. 하여튼 노영미 여사 방송 나온 거 보니까 와 진짜 잘하더라고. 분위기는 아유. 방송용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스픽스에서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네. 최욱 MC하고는 정말로 천하의 저런 호흡이 맞는 멤버가 있겠나 싶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아닙니다,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예. 지금 윤석열 씨가 구속 기소된 이후에 여러 가지로 이상한 기운이 감지되고 있다. 물론 국민의힘 쪽에서는 검찰을 비웃고 또 야당을 음해하고 헌재 재판관들을 흔들어대고 엄청나게 크게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만 내심으로는 우리 님이 끝났다. 우리도 우리 갈 길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그들은 검찰도 윤석열을 버렸고 국민의힘도 윤석열을 버렸고 다 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면 그 부인은 어떨까? 김건희 씨가 접견 안 간다라고 하는 뉴스가 어제 사실은 채널A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그 접견 안 가게 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그거를 우리 스픽스의 정기환 대표가 또 단독 취재를 해봤습니다. 네. 자, 김건희가 이제 가지 않는다고 보도를 했다. 이유가 뭐냐라고 하니까 김건희 건강 상태가 안 좋다. 두 번째 뭐 가더라도 언론에 노출될 것인데 그게 유리하겠느냐라고 그렇죠.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실제로 김건희가 가지 않는 것이냐? 아니면 윤석열이가 오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이냐? 취재를 해보니까 김건희가 가지 않겠다는 것은 결과는 맞지만 그 최초의 동인 그렇게 하게 된 원인은 원인. 윤석열이 오지 마라. 올 이유가 없다라고 이제 했다는 겁니다. 자, 윤석열 변호인 측이 네. 자, 대통령실을 통해서 김건희 이제 관저에 일단 접견을 오지 마라. 지금 가족 접견이 가능하거든요. 네. 그 오지 마라고 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고 궁금증이 한참 높아질 때 오히려 관저발로 용산발로 김건희가 가지 않겠다라고 해서 이제 말이 엇갈려 버린 거예요. 네, 맞아요. 자, 그럼 이게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지금 이제 의혹과 억측을 불러 일으킨다라고 일단 제가 취재를 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좀 함께 얘기 나누면서 좀 더 보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윤석열 씨 접견을 김건희 씨 측에서 안 하는 것으로 저는 사실 그렇게 어제까지는 보도를 들어서 남편을 버렸나? 이제 내지는
그렇게까지 몸이 안 좋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오히려 윤석열 씨 측에서 오지 마라 이랬다는 얘기인가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보면은 저는 한 2월 달 내로는 안 간다고 봅니다. 네. 왜 안 가냐? 첫째는 윤통 역시 그 김건희 여사한테 안에서 접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현재 나올 때처럼 옷을 갖다가 양복을 못 입습니다. 수의를 입어야 입는다.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여주기 싫은 것도 있지만 가장 큰 건 그거랍니다. 대중 앞에 모습을 보이는 것이 윤통 모습을 보이면은 극우 윤통 지지자들이 있거든요. 근데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알고 있어요. 주위에서 그랬대요. 절대 나오지 못하게 해라. 왜냐? 국민 밉상에 나와가지고 괜히 여론만 더 악화시킨다. 그런 게 있고 또 이게 가더라도 전직 대통령 같으면은 경호가 안 붙어도 됩니다. 근데 현직 지금 직위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호 차량이 보통 4대에서 6대가 붙거든요. 영부인 행차는요. 그리고 교통통제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표시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더 여론을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김건희 씨 입장에서도 가가지고 지금 자기 목표는 하나가 있거든요. 그 목표에 전혀 이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안 가게 되는 거죠. 되는데 안에 내부 소식은 누구보다도 잘 듣고 있고 여기 의사도 잘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나타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 사람을 동정하는 여론도 막 확산돼서 예. 결집이 되는데 극우라도 오히려 김건희 씨가 나타나면 그 반대로 예. 지지율도 떨어지고 사람들이 화를 많이 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극우조차도 편을 떠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프리모님이 말씀하신 게 딱 그거예요. 건이 너 때문에 내 신세 다 망쳤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자, 그래서 스피커들이 지금 김건희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을 왜 퍼뜨리느냐는 거예요. 아, 동정론이죠. 자, 그래서 이게 뭔가 지금 기획이 있다는 겁니다. 자, 김건희 건강상에 큰 문제 없다. 불면증 원래 있었고 오히려 지금은 그 불면증이 한창일 때보다 좀 상태가 나아졌다. 윤석열 잡혀가고 난 뒤에 상태가 오히려 호전이 되었다. 자, 이런 얘기가 계속 들리는데 시시비비를 좀 가려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는 김건희 건강이 워낙 안 좋고 국민들 앞에 얼굴 드러내는 순간 너무 초췌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간다는 이야기가 왜 나오냐는 거예요. 자, 실제로는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서 윤석열이 원치 않건 김건희가 가더라도 효과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의 건강 문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동정론을 유발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누가 퍼뜨리느냐는 거예요. 팩트냐 아니냐. 자, 요 티끌만한 걸 가지고 주먹만큼 만들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자, 김건희를 잘 아는 사람은 지금 현재 한남동 관제에 있는 김건희가 건강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봐라 라고 하면은 제가 받고 있는 제보나 정언 가지고는 비교를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일종의 정치적인 뭔가의 계산에 의해서 김건희의 건강 악화설을 펼치고 퍼뜨린다. 있다 이렇게 저는 보는 거죠. 지금 블랙잭님이 그구들 전혀 안 그렇던데요. 아주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던데요. 이러는데요. 김건희 여사를요. 네. 아, 지금 극우들 의견도 네, 갈려요? 왜냐하면은 우리 윤통의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윤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를 아주 비교한 아주 좋은 말이 있어요. 윤 대통령은 약간 어리석은 스타일이고 김건희 여사는 어리석고 사악한 스타일이다 그래요. 아, 사악하다. 예, 사악하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윤통에도 포악하지 않느냐? 포악한 거는 어리석음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말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어떠한 지금 극우 지지자들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실제로 극우 유튜버들도 윤통의 지지를 김건희 여사가 잘하는 쪽으로 김건희 여사도 불쌍하다 이런 네. 식으로 동정을 많이 일으켜야 되는데 그걸 일으키려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근데 그게 잘 먹히지가 않는다면서 지금. 어떻게 보세요? 맞나요? 네. 아니 뭐 저는 극우고 지지층이고 지 남편이 피고인이 돼서 감옥에 가 있으면 사람이라면 가서 봐야 되는 거 누구랑 가서 아닙니까? 봐야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네.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을 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저는 둘은 그냥 비즈니스 커플인 거죠. 아니 적어도 어떤 형태로든지 윤석열이 그 자리에 가고 김건희가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쌍방간에 서로가 도움을 줘서 됐던 거 아니에요? 이제 피고인이 됐잖아요. 최장 6개월 동안 있는 상황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 내가 가게 되면 국민들한테 나쁜 이미지인 김건희라는 이미지가 확산되거나 아니면 지금까지 잘 눌러져 있었는데 내란 특검 또는 김건희 특검 명태균 게이트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폭발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안 간다라고 자기들이 정부적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 또 네. 그렇다면 완벽하게 비즈니스 커플인 거고 스스로가 아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자인하는 행태인 거죠. 저는 오히려 극우층들을 위해서건 아니면 지지층들을 위해서건 오히려 저기 경호처 딱 받아가지고 가서 면회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뭔가 좀 계산이 맞지 않거나 아니면 저는 이건 윤석열의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 느낌에는. 누구의 판단이요? 윤석열이 노했다고 얘기하는데 네. 그 판단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김건희 라인 판단했다고 봐요. 그렇지 않고서야 네.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 굳이 예를 들면 본인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저는 정무적 판단을 전혀 할 줄 모른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자, 지금은 중요한 말씀이고요. 왜 김건희 여사가 가지 않는다고 했느냐? 네. 이쪽에서 요청이 왔다. 그래서 가지 않는 거다. 윤 측에서 요청이 와서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김종욱 박사님 말씀과 제 이야기가 크게 다르지 않을 수도 있다. 요청이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기획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안 갔다라고 하는 저는 이제 그 주체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기보다는 왜 서로 만나지 않느냐는 것에 대한 것들이 뭔가 계산이 있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저희들이 한 일주일 전쯤 됩니까? 11월 15일, 16일 윤석열 체포되는 날 네. 12월 15일, 16일에 단독으로 보도한 게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아침에 낮에 10시 반쯤에 체포되고 갔을 때 그날 저녁에 배달 음식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한남도 관제에. 그때 떡볶이가 이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매운 매운 떡볶이가 들어갔는데 메뉴는 직접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러면 그게 출처가 이제 좀 나온다고 하니까 배달했던 집에. 근데 다 알던데요. 마라 맛이라고. 어찌됐든 네. 그날 저녁에 왜 관제에서 떡볶이를 시켰느냐? 누가 먹었느냐? 지금까지는 관제에 있는 직원들이 먹지 않았겠느냐? 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확실한 거는 토리는 먹을 수가 없대요. 그렇지. 걔는 못 먹어. 매운 거 먹으면 매운 안 거 돼요.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까 누군가 먹었는데 그 사람이 김건희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저희 취재 내용이에요. 그러면 남편이 자 구치소로 잡혀갔는데 그날 저녁에 배달 음식까지 시켜서 먹을 정도라면 이 심리 상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러니까요. 이것이 완벽하게 보안이 유지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요. 문제되죠. 왜냐하면은 김승훈 차장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영부인도 경호 대상이라 그랬죠. 경호 대상이면은 영부인이 경호 대상 품에 맞거든요. 맞는데 딱 저는 두 가지가 이해가 안 돼요. 첫째는 밖에서 이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이 취식하는 음식은 음식의 재료부터 조리 과정까지를 대통령 경호실에 보면은 검측부라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검측하는 데하고 검식하는 데가 있어요. 이 검식과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게 그 안에 보면 시행령이나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호상의 규칙 같은 게 이렇게 예, 있다는 거죠. 규칙이죠. 이거 위반이죠. 함부로 외부 음식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옛날 YS 같은 경우는 밖에 나가서 드셨죠. 밖에 나가서 드시면 검식과에서 미리 나가가지고 뭐 밀가루하고 섞잖아요. 뭐 설렁탕하고 수제비하고요. 그러니까 뭐 원재료부터 다 옆에서 검식을 합니다. 거의 뭐 기미상궁 비슷한 거네요. 아니 그건 해야 됩니다. 검식을 해가지고 조리 과정할 때 검식과에서 다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이게 대통령이나 영부인한테 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가족은 아니고요. 대통령과 영부인만요. 근데 만약 그런 마라를 시켰으면은 그 마라를 갖다가 떡볶이를 시켰으면 떡볶이를 갖다가 제조하는 과정은 안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검식과에서. 네. 그러면 그거는 자기들이 말하는 규정 위반이죠. 어쨌든 그것도 이상했고 그다음에 네. 또 나온 뉴스가 그 장모 최은순 씨는 골프를 또 막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치고 다녔다는 게 또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예. 사위이자 남편이 그렇게 정말 갑작스럽게 뭐 이런 경우가 됐는데 식구들이 그냥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일상생활을 사실은 즐기는 모습처럼 보이니까 사실 이상하다고 느낀 그러니까 이걸 거잖아요. 보면 제가 볼 때 이제 김건희가 말아 먹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말아먹었다. 네, 말아먹었다. 말아먹었다. 네, 그러니까 네. 아니, 지금까지 김건희 네. 일가가 해왔던 과정을 보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든 쉽게 배신을 하고 거기서 뽑아먹고 재판에 붙이고 자기의 재판에 유리하기 위해서 법조인들 만나서 네트워크 만들고 또는 예를 들면 지금 뭐 확인 안 됩니다만 사랑을 하기도 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 과정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겠어요? 제가 볼 때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자기 이익을 확장해 왔던 건데 자기와 무관하게 갑자기 그랬던 사람이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일이 돼 왔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심성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픔과 고통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이익을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내 스트레스를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인가가 더 지금 살아오는 방식의 자기의 삶의 양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왜 저 김건희는 이 와중에도 저 매운 마라 떡볶이를 먹었을까? 고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먹을 수 있는 거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걸 우리가 해석을 하면서 그 자가 옛날에는 되게 인간적이었는데 지금은 비인간적으로 변한 것처럼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근데 원래부터 그래왔던 것 같고 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정도의 막대한 권력을 행사했다면 뭐 김이상궁이 왜 필요합니까? 내가 뭐 먹고 싶으면 부르는 거지. 내가 먹으면 되는 거지. 네. 경호처를 사병처럼 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게 김건희 라인이라고 얘기하는 상황이라면 저는 저희들의 상식적인 부분으로 계속 평가하다 보니까 매번 이렇게 평가 아니면 해석해서 뭔가 좀 바이어스가 생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오 변호사님. 네. 그 정은순 씨가 장모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면 약간 이제 그 노블레스한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끼리 뭐 이렇게 뭐 경제, 문화, 재계 이래 가지고 다 모임이 있었대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자기들끼리 모임을 엄격하게 하고 골프 모임도 하고 밥도 먹고 남 신세 안 지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다 이제 한 번씩 옵서브를 부르는데 한 번은 최은순 씨하고 최은순 플러스 원이 그 옵서브로 초대가 됐대요. 그 사람이 뭐 예. 김 모씨라는 건가요? 그 김 어쩌고 예, 저쩌고? 예. 김충 어쩌고? 예. 예, 근데 이제 초대가 됐는데 이 사람을 초대하는데 최은순 씨가 따라온 거죠. 따라왔는데 최은순 씨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여기 모이면 괜찮겠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모임에 자기를 갖다 띄워달라고 예, 노력을 했대요. 근데 잘 안 끼워줬대요. 근데 이제 딱 결혼을 하게 됐네. 윤검사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최은순 씨와 현재 윤 대통령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가도 제일 처음에 그 꺼내는 말이 우리 사이가 윤검살세. 어디 근무하는 뭐 특수부 근무하는 중수부라는 윤검살세. 이게 김건희의 신뢰를 보증하는 보증수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위라기보다도 자기의 보증수표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건 우리 남자끼리 생각하면 좀 그래도 노변호사 나왔으니까 여쭤볼게요. 이 원래 부부라는 게 처음에 좋아서 만나죠. 네. 근데 이게 뭐 사랑하는 마음이 오래 갈 수도 있지만 또 살다 보면 또 뭐 좀 싫을 수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의리 때문에 산다 그래요. 그렇죠. 정으로 예, 살고. 정과 의리 네,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랑과 정 또는 의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윤김 부부는요. 그것보다는 권력 목적 공동체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정기환 대표님께서 말씀하시고 김 박사님 말씀하시는 아니 남편이 지금 대통령하다 구속된데 당연히 가봐야 되겠지. 당연히 가야 되죠. 이 공식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가족 관계나 보통의 부부 사이에 대입되는 이런 것들을 그렇게 연결하면 안 된다. 예. 이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예. 오히려 비즈니스 관계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을 이해하는 것이 그렇게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는지요. 윤석열 씨는 아예 접견오지 말아라고 먼저 요청을 했기도 했다. 근데 이게 뭐 처음부터 각오하고 나는 시작한 일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얘기가 좀 흘러나오는 게 일단은 김건희 씨랑은 조금 거리를 두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가족 관계는 일단 이제 아닌 것 같다. 가족 관계 일반적인 가족 상식적인 관계는 수준에서 아니다. 근데 이제 하도 이제 비정상적인 게 많으니까 그 이면에 뭐가 있느냐를 이제 따져봐야 하는데 네. 뭐 마라라는 뭐 떡볶이를 먹었다고 하는 그 행위는 누구든지 쉽게 먹을 수도 있다는 일반론적인 접근에 자 남편이 잡혀갔는데 그걸 쉽게 먹었던 것은 기행이다. 이상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느냐? 네. 홀가분했을 수 있다. 이제 네? 스트레스가 홀가분하다고요? 제가 이제 예. 몇남 며칠을 네. 2주 정도를 예. 그 주위에 애워싸고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반대다 찬성이다 집회를 하고 있고 경비요원들 경찰들이 수천 명씩 동원이 돼가지고 극도의 긴장 상태가 유지됐잖아요. 그 해소가 되고 난 뒤에 왜 이걸 지켰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 사람의 평소 정신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질문을 좀 할 수 있고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면회를 가지 않는다는 것도 김건희가 원했던 윤석열이 원했던 이것도 정상이 아닌데 이건 왜 이러느냐. 살아왔던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인데 그것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김건희로 향하고 있는 검찰의 수사 칼끝을 어떤 식으로든 돌린다. 윤석열의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의 문제로 딱 집중해서 이거 막아내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이 구속될 때 김주현 민정수석이 적극적으로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좀 막아보려고 노력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심우정 검찰총장이 먼저 연락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 설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자, 이건 검찰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느냐? 아니면 윤석열은 이미 포기했으니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을 어느 정도까지 조율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냐? 그래서 지금 김건희의 마음속에는 본인이 살고 죽고가 중요한 것이지 이미 감옥으로 들어간 감방으로 가버린 윤석열에 대한 관심은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아니 근데 제가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여쭤볼 게 있었었는데 제가 듣기로 비상계엄 선포하기 직전에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동훈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예. 국민의힘의 당대표이기도 했고 또 이 검찰 쪽의 라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한동훈을 불렀다는 거예요. 용산으로. 부르려고 했죠. 그랬는데 한동훈이 노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네랑은 절대 연결 안 된다 이랬는데 그 이유가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에서 그 11월 4일 날 만들어졌다는 그 보고서 윤 씨 부부와 명태균 씨 간에 나누었다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예, 예. 사실은 한동훈 당대표가 그 전에 창원지검에서 압색 나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랑 당에 있던 모든 자료를 다 그냥 편하게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넘겨주게 된 이유가 니네 이거 걸리면 큰일 난다. 나는 여기서 깨끗하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냥 자기는 편하게 넘겨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거 터지면 니네 부부 끝나. 나는 이거 해결해 줄 수 있지만 난 여기 손 그을래. 뭐 이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각기 다르게 취재하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 퍼즐을 맞춰보면 똑같은 흐름이 우리가 파악되거든요. 자, 11월 4일 날 수사 보고서를 명태균 게이트 쓰고 만들었어요. 7일 날 대검에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11월 25일 날 용산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해서 좀 들어오라고 하니까 거절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절한 이유가 뭘까? 뭐 때문에 부르는데요? 라고 거꾸로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지금 뭐 때문에 부르냐고 질문을 할 처지가 아닐 텐데라는 용산의 반응. 아니 이유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당연히 당대표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뭐냐.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수사 보고서가 이미 한동훈은 알고 있었고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 내용이 결국에는 김건희가 워낙 이제 사투리 한번 쓰겠습니다. 저지레를 많이 해가지고 저지레가 뭐예요? 저지레를 한다는 말은 워낙 국정농단에 준하는 사고를 많이 쳐서 김건희 수사는 불가피하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하는 이유가 결국 김건희와 관련된 내용을 당신이 좀 막아줄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11월 25일 날 한동훈 대표에게 연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취재로 제가 전언을 받은 것인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에게 막아달라고 사실 SS를 쳤는데 막아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물어보려고 예. 그랬는데 한동훈이 이미 내용을 다 알고는 거절했다. 자, 그래서 검찰 내부에 네. 그 당시의 힘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됐느냐. 윤석열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한동훈 중심으로 움직이느냐가 많이 논란이 됐을 때 아닙니까? 그랬죠. 자, 그러면은 김주현 민정수석이나 심우정 검찰총장은 확실하게 윤석열 편인데 그 밑에 있는 검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거기 한동훈 라인이 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시점에 딜을 시도했고 그런데 한동훈이 거절을 해버렸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선택지가 없잖아요. 김건희 쪽으로 바로 가니까 마지막 카드가 뭡니까? 이게 11월 25일이고 12월 3일 날 비상계엄으로 가게 되는 그 중간 과정에 지금까지 명태균 게이트라고만 알려져 있었는데 여기에 한 포인트가 더 붙습니다. 한동훈을 불러서 한동훈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내용도 앞으로 특검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야. 저는 주장하겠습니다. 제가 저지레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노영 있는 저지레를 모르는군 이러고 호두님께서 저지레는 개판이라는 뜻입니다. 뒷감당이 안 될 지경의 개판. 최윤정님은 저질이다라는 뜻입니다. 저지르는 이름 이렇게 저질러 놓은 경상도에서 쓰는 일이다. 말이에요. 저지레. 저지레. 아니 이게 재밌는 게요. 제가 지금 날짜를 확인 못했는데 11월 23일 날로 아마 저 김영현이 진술한 것 같은데. 그래서 11월 23일 날 윤석열이 예. 김영현한테 예. 내가 비상계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명태균 게이트 문제가 지금 발생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11월 4일 날 만들어서 11월 7일 날 대검에 보고가 됐고 그 내용이 아마 대통령한테 보고가 될 수 있었겠죠. 그럼 그렇죠. 그 내용들을 대통령이 알았겠죠. 그렇죠. 그게 하나였고 또 하나가 이것들이 계속 탄핵을 하네 이재명이랑 그다음에 김영현 너 탄핵하려고 해. 그러니까 계엄의 주체가 탄핵되면 실행 주체가 탄핵되면 안 되는 거고 명태균 게이트가 나와야 되니까 그걸 이미 김영현한테 얘기를 해놓고 25일 날 그 플랜의 하나로서 야 너 들어와 안동훈 이랬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쭉 짜여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네. 명태균 게이트 수사 보고서가 내란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촉발해낸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고 그 중에서 국민의힘이 한동훈을 데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동훈이 그 자리에 오질 않게 되는 걸로 설명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이미 투더무님이 계엄 때 한동훈이 반드시 잡아 죽여야겠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군요. 이 자, 정확히 그래서 얘기하시네. 그때 한동훈이 네.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어떻게 용산이 생각하겠어? 이거 김건희 특검 통과인데? 그럼 끝인데? 그렇죠. 한동훈이 협조하려고 마음먹네? 이것도 이제 막아야 되는 일인 거예요. 명태균 게이트도 겁나지만 한동훈이 당대표로서 이제 도저히 김건희는 보호할 수 없다. 왜냐하면 확고하잖아요. 총선 과정에서도 전화 오면 전화 안 받고 계속 일십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생각하면 한동훈이 그 시점에 정면으로 용산과 맞서는 이제 그 뒤에 시나리오를 한번 보십시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이후에 실패하고 한동훈을 불렀다 만났다 모든 권한을 다 위임하겠다 막 이런 일들 의 출발 지점이 11월 25일 날짜는 제가 특정할 수 없지만 전후에 일이 있었다. 그때 김건희로 향하고 있다. 그게 끝이다라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우리가 다루어야 할 이슈라고 봅니다. 그러네요. 야,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지금 하나 짚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사실은 윤석열 구속 기소라고 하는 하나의 성과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 주제를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 좋아요가 너무 적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서 많은 분들이 우리 방송 더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박관천 행정관님이 뭔가 되게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왜 나한테 말을 안 시키냐 아니요, 그거 이런 아닙니다.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말씀 맞는 게요. 네네. 제가 이제 명태균 게이트 작년 11월 대국민 담화 이후에 이제 제가 이제 계속 촉각을 세우고 민정과 검찰에서 다 이제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계속 전화를 해봤거든요. 전화를 해봤는데 딱 공통된 의견 두 개예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은 이것은 그게 이제 계엄으로 이어지는데 공통된 의견은 이 내용을 볼 때 도저히 이거는 수사를 안 하고는 안 되고 막을 수가 없다. 근데 수사하면 크게 터질 것이다. 네. 두 번째, 한동훈은 이걸 다 알고 11월 말부터 손절했다. 끊고 네. 안 도와준다는 것을 용산도 알고 있었다. 딱 이거 두 개예요. 근데 아까 이제 간단하게 앞에 다른 걸 다 빼고 다 결론 말하면 두 개고 아까 우리 전 대표님께서 김건희가 국정 개입했다 했잖아요. 농단을 했다. 네. 저는 그 말에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왜 반대냐면은 거기에 수사를 한 사람의 복을 받은 사람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아니야. 국정 운영은 김건희고 국정 개입이 윤석열이야 그러더라고요. 농단이 아니고 국정 운영을 김건희가 직접 했다. 국정을 갖다가 김건희가 국정 농단 개입을 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확한 표현을 하면은 이 모든 증거를 봤을 때 국정 운영은 김건희, 국정 개입은 윤석열 이렇게 보면 맞아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뭐 그렇게 됐든 말든 하여튼 요점은 그거네요. 윤석열 씨는 이 모든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내가 더 이상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 더 큰 게 터지겠구나. 그래서 최후를 막으려고 일단은 한동훈을 조금 불러가지고 확인 좀 해보고 이것저것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한동훈은 이미 그 전부터 이 상황에 대한 걸 다 알고는 난 니네랑 같이 못 가. 손절이야. 이런 태도를 취했고 매우 화가 난 윤석열 씨는 더 이상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더 터지기 전에 내가 먼저 한번 우리 1년 전부터 준비했던 이 계엄을 한번 정치하게 실행을 해서 성공 가능성을 따져본 다음에 한번 될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 뭐 아니면 도다. 그냥 뭐 아니면 도다. 결국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 한번 우리가 먼저 선제 공격해보자.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한동훈의 스타일을 한번 보세요. 그 수사 보고서 내용을 저도 봤단 말이에요. 네, 우리도 봤잖아요. 자, 다. 이번에 이제 뉴스타파가 다 공개를 했는데 이걸 보고는 단순 조력자였다.
아니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윤석열은 뭐야 도대체? 그렇지, 그렇지. 아니 김건희가 모든 걸 다 했다고? 그리고 국정 운영을 김 여사가 했다니까요. 그걸 한동훈 스타일상 용인을 할 수 있겠냐고요. 못하지, 못하지. 아무리 본인이 네. 윤석열과 정말로 직할 관계로 있고 김건희의 존재를 잘 알고 있었지만 네. 그 조사 보고서 내용을 보고는 까무러칠 거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했단 말이야? 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을 거예요.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같이 갈 수 없다는 게 명확해졌죠. 그러면 그 보고서를 보고 한동훈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용산에서 파악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알겠죠. 그럼 용산하고 마지막 딜을 해야 되는데 네. 김건희는 윤석열을 내세워서 딜을 한 게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아. 김건희가 직접 딜을 내서 한동훈을 어떤 식으로든 주저앉혀야 하는데 그게 시도조차 되지 못했죠. 그럼 김건희가 누구랑 딜을 할 수 있어요? 아니 들어오면은 네. 이 상황을 이제 네. 민정수석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 김건희와 직접 관련된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를. 그러면 검찰이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김주현 민정수석도 여기 개입돼서 가능성이 높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생각하면 김주현 이번에 윤석열 구속 기소될 때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했겠느냐. 심우정하고 막 회의도 하고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나서질 못했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를 서로 의논을 했다. 검찰총장이 그런 것 같으면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용산 쪽에서 했다는 거예요. 심우정이가 한 게 아니고 거기서 들어보고 구속 기소 여부를 판단하면 이 말은 소극적으로 기대를 했지만 결국에는 안 될 줄 알고 대세에 순응을 해버린 거죠, 본인이.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반발해야 될 거예요. 검찰 아니에요? 검찰 선배 아니에요? 심우정을 누가 심었습니까? 윤석열과 김주현이 김주현. 와서 김주현 말을 가장 잘 듣는 사람이 심우정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거꾸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이미 김건희와 관련된 부분에서 네. 한동훈 또는 한동훈과 함께했던 검사들 그 집단은 아예 엑스치고 있었던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 김주현 민정수석의 역할이 생각보다 바깥으로 드러나지가 않아서 민정수석 된 이후에 사람들이 모두 다 김주현 도대체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김주현이 사실은 내가 진짜 마지막에 이 배를 왜 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곤란지경에 빠졌나 이렇게 고민을 제가 알기로는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고 심우정과 이 김주현이가 둘이서 계속 신세한탄을 하면서 우리는 좀 뭐 밟았다, X 밟았다 이렇게 자기네끼리 좀 그랬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게 다 설입니다만 그러다가 이번에 문제가 이제 터지는 것을 보고 사실은 심우정이 막아주지 않을까. 야 김주현 네가 좀 해봐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심우정 입장에서는 조직을 살려야 되는데 지금 내가 여기서 뭐 이 난파하고 있는 이 배에 같이 올라타가지고 우리 조직을 죽일 수는 없다. 사실 이 생각이 더 컸고 그리고 김주현도 마찬가지로 내가 여기서 심우정 보고 조직을 버리고 윤석열을 살려라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지금 이렇게 얘기는 돌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두 가지 카드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를 네. 들면 창원지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한쪽 그러니까 정보를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 증거는 윤석열, 김건희를 위해서도 쓰여질 수 있습니다만 검찰을 위해서도 쓰여질 수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바로 내란이 발생한 다음에 그 군 특전사 다 잡아들이면서 맨 먼저 한 게 뭐냐면 증거를 다 확보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증거를 다 확보 난 다음에 우린 다 가지고 있어 일단 기본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공수처에 넘겨버린 거잖아. 니네들 알아서 해라. 니네들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우리가 증거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매조지를 검찰이 하려고 했던 건데 그게 잘 안 된 거잖아 실제적으로. 법원이 저렇게 나올 거라 상상을 못했던 측면들이 못했죠. 분명히 예, 있는 상상을 거죠. 못했죠. 전 그런 상황이라면 검찰이 자기 능력을 보일 만한 공간들을 확보하지 못한 거라면 그렇죠. 이 상황에서 어떤 예를 들면 레버리지를 어떤 수단을 만들어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미 그 명태균 게이트에다 증거 가지고 있죠. 내란 특검 증거 다 가지고 있죠. 그럴 바에는 검사장 회의 열어서 자 검사장 회의 검찰의 전체적인 의견이야. 나도 어쩔 수가 없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합리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심우정이 빠져나갈 오히려 이 구멍을 만들어 놓은 저는 것이다. 심우정은 빠져나가겠습니까? 김주현도 빠져나갔겠죠. 그러겠죠, 제가 볼 때 둘 둘이서. 다 같이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검사장 회의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 놓은 거고 명분을 만들고. 명쾌한 거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하냐 이 상황에서. 전 그래서 제가 볼 땐 이건 어차피 윤석열이 저지른 일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문제 가지고 검찰을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미 너무나 드러난 사실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 회의할 때
야 이걸 어떻게 예를 들면 구속을 안 하고 구속 기소를 안 하고 넘어갈 수 있겠냐는 얘기가 그 다 아셨잖아요. 예.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통화의 주제가. 예. 다수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사필 규정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그 김주영과 심우정에게는 고마운 거죠. 이런 네. 회의라도 열어서 그럼요. 그쪽으로 책임을 분산할 수 있었으니까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한두 번 정도는 한 명, 두 명 정도는 나오긴 했죠. 왜냐하면 예. 그렇다면 우리가 2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딱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수처의 기소청이 되어버릴 수는 없다. 우린 사실은 공수처 내놔. 우리가 사건 멋있게 처리하고 수사하는 모습 보여줄게. 해가지고 사실 뺏어왔는데 빨리 뺏어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냥 공수처도 알았다. 니네가 다 해라 해서 사실은 줬는데 이렇게까지 법원이 단호하게 수사도 못하게 할 줄은 몰랐고 첫 번째. 그래서 한번 정말 뒤통수를 맞았고 4시간 만에 다시 이것저것 다 해가지고 한 번 더 보내면서 이번에는 꼭 내줘야 돼. 눈치 줬는데도 법원이 또 단호하게 딱 꺾어버리니까 이 사람들 완전 멘붕에 빠져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다가 열받은 뭐 이렇게 혹은 내지는 우리가 한번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라고 했던 그 2명이 그러면 차라리 우리 한번 본때를 보여주자. 오히려 불구속 시켜놓고 한번 좀 모양을 보여주자 그랬더니 그럼 불구속 시켜놓고 수사하러 안 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 조직은 완전 망가지는데 넌 미쳤냐 바보냐 이래가지고 아직 거의 몰매 맞는 분위기로 사실 됐었었고 그래서 전부 다 심우정 당신이 해결해라. 당신이 하는 것처럼 해라. 숙고하면서 결과적으로 당신이 맨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어떤 결정 내리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판이 돌아갔던 것으로 저희는 정보를 입수했단 말이죠. 맞나요? 이제 그 정보에 보태면 이제 한동훈의 역할이 보이지 않게 상당히 많이 그렇죠. 이제 미쳤다는 걸 다시 확인하는 거고 결론은 구속 기소였지만 그 구속 기소가 민심 또는 뭐 민주당의 압박 이런 것은 형식 논리를 그건 아니다. 맞출 때 네, 언론의 그렇죠. 쇼고 그렇죠. 실제로는 실제는. 검찰 조직이 11월 달에 다 무너져서 이것은 못 막는다라고 갔던 것이고 창원지검에서 수사가 저렇게 속도감 있게 가고 대검에 보고됐던 과정 정유미 검사장이 제대로 수사 안 한다고 창원지검이냐 뭐냐 윤석열 라인을 이렇게 비판 엄청 받았지 않습니까? 네. 의외로 수사를 철저하게 해서 정확하게 108페이지짜리 보고서를 만들어서 대검에 올려버렸다. 그것이 중간에 누군가에 의해서 한동훈 쪽으로 갔고 또 뉴스타파 쪽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루트가 하나만이 아니에요. 네. 그 보고서가 나가게 된 계기는 여기저기예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그 내부에서는 이미 검찰은 더 이상 윤석열과 김건희 보호할 수 없다라는 걸로 교통 정리가 되고 있는 순간에 한동훈을 불러서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그 부른 주체가 누구냐? 그거는 뭐 확인이 안 되죠. 용산이면 대통령 윤석열이거나 아니면 김건희가 불렀을 텐데 그때 이미 완전히 손절해 버렸다. 이제 이런 걸로 보면 네.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드론나님 소중한 후원 고맙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또 스펙스 많이 응원해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금전적 후원해 주시니까 참 좋네요. 네. 창원지검의 정유미 검사장은 이번에 그 명태균 게이트 수사 관련해 가지고요. 약간 소소 스타일 같아요. 그런데 밑에 이제 이지영 검사라고 차장 검사 한 명 가 있죠. 수사팀장. 거기서 보고서는 아마 거기다 만들어 가지고 이제 위에 보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 검사장 회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왜 그랬냐면은 저는 하나 참 궁금한 게 있어요. 대통령이 그렇게 왜 유튜브에 심취해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는 대통령이 유튜브에 심취해 있는 게 아니고요. 김건희 씨? 김 여사가 유튜브에 심취돼 있대요. 그래가지고 항상 하는 말이 오빠 잘못생 나오고 있는 거야. 이 유튜브 봐봐. 오빠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의견이 나와. 이런 게 말이 그래요? 이제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대요. 그러니까 대통령 그거 보니까 괜찮네. 그러면 나를 비판하는 건 전부 다 나쁜 놈들 아니야. 종북 자빨들 아니야. 이런 생각하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요. 이 참모들이 참 힘든 게요. 아니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수석님, 무슨 의원님, 이렇게 유튜브 나온 거 보면은 우리 오빠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진짜 이게 제가 아니고 뭐 이렇다는데 이걸 왜 해결을 못 하세요 하는데 받는 사람은 미치겠는 거죠. 자, 그럼 또 김주현 민정수석이 누굽니까? 옛날에 진경준 게이트 때 한번 혼났죠. 그랬죠. 네. 김정주 넥슨 회장 그 실제 주거지로 압수수색으로 딱 갔는데 대검 차장이 살고 있으니까 검사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이거 뭐야 하니까 여기 나 살고 있어 그러니까 진짜 사세요? 그래갖고 막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엮어야 되나 말아야 되는데 이분이 뭐냐면 예전에 대검 중수부 특수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서울 3차장을 했고 그다음에 법무부 검찰국장 특수통입니다. 흔적 안 남기는 데는 도사고 책임을 어떻게 하면 회피할 줄 아시는 분인데 수사에 대해서는 지금 심우정 총장보다 더 감이 빨라요. 이분 제가 보니까 둘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했다 그러더라고요. 홍수가 올라오면은 소하고 돼지 우리만 떠내려가냐, 닭 오리도 다 떠내려간다. 이제 이런 말 했다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이 둘이는 어떻게 하냐? 이미 끝났다고 그러는데 자꾸만 프레스를 주니까 임금 얘기는 당나귀 외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가장 좋은 게 뭐겠습니까? 누군가 나는 하고 싶은데 대세가 안 이렇습니다라는 것을 등에 업어야 되잖아요. 네. 그 업었던 게 검사장 회의 같습니다. 검사장 회의에서 처음에 두 번째인가 세 번째 그 발언자가 네. 옹호하는 발언을 했답니다. 만일 이거 윤 대통령 조사 없이 내란죄로 구속 기소했다가 이거 만약 내란죄 무죄 나오면 다 틀어진다라고 하니까 다른 옆에 있던 사람이 지금 저 특수본부장이 이야기하는 거 브리핑하는 거 듣고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냐 해가지고 딱 그게 없어졌다 그럽니다. 그렇죠. 분위기가요. 네, 박세현 본부장. 네, 자, 지금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답니다. 저희 스픽스는 여러분들께 좀 공지 하나 해드립니다. 저희 스픽스는요, 가짜뉴스 척결을 위해 싸우는 이 시대 최첨단의 용병들입니다. 저희 방송은 녹방이면 녹방이라고 말을 하고요, 생방이면 생방이라고 말하고요, 또 방송을 녹화했다가 처음 트는 거면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희는 지금 현재 설 특집 연휴에 저희들이 직접 나와서 아까 4시부터 계속해서 생방하고 있습니다. 동구님, 윤바리님, 저희 녹방 아니고요, 생방입니다. 혹시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요.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윤석열 씨 측에서 계속해서 공수처의 수사권을 가지고서 야단을 치고, 그다음에 나중에 혹시라도 검사가 기소할 때 자기네들은 한 번도 수사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또 난리를 칠까봐, 그래서 이번에 검사들이 기소를 잘하기 위해서 공수처에서 넘겨온 걸 가지고 기소를 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내란죄로 수사한 것에 대해서 기소를 한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검찰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 없냐 가지고 계속해서 검사들을 물고 늘어지고 판사들을 물고 늘어지고 있는 게 지금 윤석열 씨 측의 변호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측에서는 사실은 피의자를 수사해가지고 신문을 하려고 했었지만, 그래봤자 또 결국은 윤석열 씨 측에서는 검사는 내란죄 수사권도 없는데 니네가 해봤자 안 되지 이러면서 또 무효 주장할 게 뻔하니까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실랭이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러면 윤석열 씨 측이 계속 주장해왔던 경찰만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거대로 경찰에서 수사했던 그 내란죄에 대한 것만 가지고 그래서 이번에 그 증거들을 다 정리해서 이번에 기소를 한 겁니다. 그런 걸 보더라도 검사는 윤석열을 버렸다라고밖에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이 해야 될 게 뭔가,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아마도 보석 신청을 하는 방향으로 갈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고립무원 상태에 저는 김건희도 거리를 두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보면 윤석열 신기 보좌를 하는 변호사들의 워딩이 계속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구속 즉부심, 그 다음에 보석 신청, 각가지 쓸 수 있는 모든 것. 왜냐하면 감옥에 혼자 있기가 어려우니까 계속 나오는 것 정도가 이제 신기 보좌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이번에 구속 기소 과정에서 용산 대통령실이 어떤 스탠스를 취했느냐, 절대 불가니까 검찰 무조건 막아야 된다라고 갔느냐, 아니면 이제는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했느냐는 게 매우 중요한데, 아직 확인은 정확하게 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 심우정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심우정도 대세에 이미 윤석열은 살릴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 남아있는 문제가 이제 김건희 문제인데, 그렇죠. 자, 이렇게 지금 경찰 수사 내용만 가지고 기소를 해서 법원에서 이게 공수처 수사냐 아니냐라는 것이 논쟁이 없도록 이번에 구속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다음 수사 누가 타겟이 되느냐?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 일단 진행할 것이고, 국무위원들 부를 수도 있고,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 간부들 부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김건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타이밍을 고려할 것이다. 어느 시점에 맹태균 게이트 다시 드러나면 이 타겟을 이제 정면으로 공격하고 정리를 할 거냐 말 것이냐는 것은 결국 김건희 문제에 건드리지 않으면 특검 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미루어 놓을 수도 없을 텐데,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느끼는 기류는, 제가 들은 바로는 검찰은
칼 것을 겨누고 있다. 네. 내란 세력과 김건희 동시 겨누고 있고 이것을 결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저는 전망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특검을 하지 않더라도 검찰은 일단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는 지금 하려고 빌드업이 다 됐습니다. 이미 심의정을 중심으로 한 이 항고 사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 되고 있고, 또 특검 관련해서도 민주당에서는 명태균 게이트랑 엮지 않고 김건희만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특검법 내용을 다시 만들어가지고 다시 올리기로 지금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사실 이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밖에 나가서 여론전 펼치는 것밖에 없다. 여론전을 펼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보석으로 자기네들이 석방되는 것밖에 없는데, 문제는 보석으로 석방될 수가 없어요. 왜? 보석으로 석방되려면 변호인들이 법원이나 이 판사님들에 대해서 적으로 돌리거나 이들을 공격하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검사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지금 윤석열 씨 측 변호인들이나 김영현의 변호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판사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심평, 윤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심평 씨는 서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 발부 명령을 내린 그 영장을 발부해준 그 차은경 부장이 뭐 탄핵 집회마다 나갔다는 거짓말 퍼뜨려서 이번에 법원으로부터 직접 고발을 당했습니다. 자기가 2번이나 사과했다고 하면서도. 그리고 김용현의 변호사인 이 유승수 변호사라고 하는 사람은 곧바로 탄핵 심판하는 날 증인신문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자기 집회에 나가가지고 문형배, 이미선, 김영드는 좌익 빨갱이 판사들이다. 그 사람들은 오로지 편견에 사로잡혀가지고 잘못된 걸 하고 있다. 이렇게 욕을 하더니만 또 그 재판관들을 향해서 고발 조치를 지금 취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은 아예 대놓고 판사들 앞에 가가지고 너네들은 이 내란죄 관련해가지고는 아무런 능력도 없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어떤 판사들이 그래 니네 보석 허가해줄게 라고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를 풀어주는 순간 서부지방법원처럼 그렇게 폭도들이 나타나가지고 법원을 공격하고 난리를 치기 뻔한데 이게 다 자승자박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5가지 뚝이 지금 우르르 무너지고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하나가 이제 뭐냐면 헌재 뚝이 무너졌죠. 이제 이번 3일 날 아마 9명이 완성이 될 거라 생각이 들죠. 그러면 헌재에서 탄핵 인정 기정사실이다 이럴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검찰 같은 경우도 이미 구속 기소로 검찰의 입장 자체가 정리된 측면들이 있고요. 남아있는 게 이제 국민의힘이었는데,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공수처가 수사했기 때문에 독과독수야. 이거 증거로 인정 안 될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대거나 말씀하신 헌법재판관은 좌파야라고 얘기하는 이 공격을 통해서 소위 지금 남아있는 지지층들을 동원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 지지층도 균열되고 있는 게 뭐냐면 폭동자들이 실질적으로 사법적 판결을 받을 거라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움켜들기 시작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대중전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지막 보루였던 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또 조기대선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집결 안 될 거예요. 그럼요. 서로 나눠줘가지고 지금 누가 나머지 당 권력을 먹느냐의 싸움인 거고, 이재명 재판 문제가 하나 남아있는데, 제가 볼 때 이재명 재판도 제가 볼 때는 쉽게 갈지 않을 거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변수가 전 명태균 게이트. 보수가 괴멸되는 거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선수가 작살나는 문제가 벌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은 이거 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다 버리더라도 이거라도 살려놔야 조기대선이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 있게 자기들이 해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게 쉬울까? 뚜기 하나가 부러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돼지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전체 우리가 다 흘러가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뭐 다른 걸 챙길 게 뭐가 있습니까? 내 몸 하나 살리는 것도 힘들 판이라는 생각이 들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는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안심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는 검찰의 구속 기소라고 하는 측면들은 참자 5개 뚝이 우르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아주 극명하게 게다가- 보여주는 사례라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금 극우 보수 유튜버 중에 신남성연대라고 하는 데가 있었는데 거기도 이제 더 이상 집회 안 방송도 했거든요. 안 하고 집회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정강호 씨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집회에서 사람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거 한 번 할 때마다 수억이 든다 네. 그래요. 근데 그 돈 가지고 사실은 그동안에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도 하고 알바비도 줬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돈도 사실은 이제 돈줄이 조금 마르고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서 윤석열을 네. 보호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러니까 이제 자충수 이런 표현도 너무 약해요.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단 말이에요. 사법부 전체를 적으로 만들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맞아요. 보석 신청료 말이 됩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표현하면 윤석열의 신기 변호만 하는 것이지 절대로 법정에서 뭔가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다툴 수 있는 사안으로 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김건희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검찰을 동원해서 내 편을 만들면
기소권을 다 가지고 있는 이들을 조정할 수 있다. 거기에 길이 있느냐 없느냐. 나만 뺄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이 고민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말은 뭐냐? 윤석열은 이미 파멸로 다 결론이 나게 돼 있는 이 과정에 있는 사람은 자기는 아무도 안 죽어요. 변론하고 윤곽근 변호사나 석동현 변호사 나와서 하는 이야기 이게 얼토당토 안 하는 정도가 너무나 수준이 낮아서 이게 맞아요. 말이 되느냐. 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윤석열한테 했다는 것만 보여주고 결국엔 윤석열을 아예 죽이는 정말로 거죠, 사실은. 아니 파멸의 길로 더 파묻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존재감 사라지게 해버리고 김건희는 오갈 데 없이 설 자리 없이 지금도 뭘 하겠어요. 자 이것은 추론의 영역입니다. 지금도 전 보고 있지 않을까요? 어느 날이 날짜가 좋아서 내가 좀 불리 아니 설 이후에 좋아진다면서 이제 설 지났지 않습니까? 아니요, 내일이죠. 설이 아직 내일이니까 내일부터가 설 중요해요. 지나고 나서 좋아진다는 게 뭐가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요. 아 그래서 면회 안 간 거 아닌가요? 근데 그 말이 딱 맞네요. 면회 안 간 거? 지금 뭐 이유가?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신년 운세도 보고 어떻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자. 코코코님 예. 스픽스 화이팅 해주셨습니다. 10만 원이나 슈퍼챗 써주셔서 지금 고맙습니다. 예.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국민의힘의 유일한 압박수단은요. 13% 내외를 왔다 갔다 하는 윤석열에 대한 그 극우 지지자죠. 극렬 지지자를 가지고 다음에 당권을 누구한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배분할 하는 식으로 국민을 압박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헌재는 2월 4일 정의신문이 가장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난리가 날 것 같고요. 자,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 탄핵이 먼저 가고 수사는 미룬다. 뒤로 미뤄가지고 이제 안 한다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증인 대거 신청하고 4월 18일까지 버티면 2명 나갈 거고 그리고 1명은 어차피 최대행이 보호해 줄 거고 그러면 6인 체제로 안 된다. 그럼 헌재 재판관들을 계속 이제 막 시비 걸어가지고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2심이 날 거다. 그럼 여기도 약간 분열이 일어날 거다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수정 시나리오가 바뀌었답니다. 어찌 되냐면은 아마 제가 보기로는 연휴 끝나고 나면 헌재법 제 51조에 있지 않습니까? 51조에 따라서 지금 현재 형사 기소가 됐기 때문에 네, 그거. 헌재 심판을 중지할 수 있거든요. 그 중지를 해달라는 걸 아마 요청을 할 겁니다. 하면서 헌재는 지속적으로 나가면서 여론을 자기 이제 지지 여론을 당기는데 그 지지 여론에 어떻게 비치냐면은 직위가 있는 현재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심히 안 좋다. 이래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딱 하나 딱 2개가 있어요. 수척해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스타일상 수척해진 모습을 보여주기는 저처럼 이렇게 원래 좀 이래가지고 어려울 것 같고 아마 병원을 자주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병보석 청구를 해가지고 이거는 뭐 국가에 안위하고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아마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둘 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연휴가 끝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 배당될 전망입니다. 앞으로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재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는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안에 아마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1심은 해결될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런데 결국 윤 대통령 측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 문제 등을 이유로 해서 형사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을 정지해달라고 헌재에 요청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탄핵심판까지 연결돼서 일주일에 3번 이상을 재판에 임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는 일주일에 4번, 5번씩 재판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윤석열 씨나 그쪽 여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열심히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런데 솔직히 윤석열 씨는 지금 할 줄 아는 게 혹은 해야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3번 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대표로서 이것저것 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4번씩 가게 하고 하루 종일 있게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거든요. 아니 거기가 서울만 갑니까? 수원도 가지. 수원도 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당 대표가 재판을 좀 연계달라는데 그것도 연계 안 해줬는데. 총선 때도 연기 안 해줬어요. 정당에서 총선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국회 의석들을 배분받는 그러니까요. 건데 그래서 그때도 안 해줬는데 자기 3번 가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지들이 맨날 쇼핑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삼권 분립이든 민주주의 원칙이든 법률적인 어떤 권한이든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아무런 원칙도 없는 거예요.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지금까지 지들 마음대로 해왔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들은 빨리 직무를 정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직무를 배제해버려야 돼요. 하지만 그래요. 헌법재판소법은 동일 사유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은 피청구인의 권리 보호가 목적이 아니다. 재판부가 형사재판에서 나오는 맞습니다. 내용을 판단 근거로 삼으려는 목적이다. 관련 결정은 재판부의 재량이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 관련된 형사사건이나 이와 관련된
기록이나 이런 증거들 다 이미 가지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아마 왜냐면은 이 지금 선임된 변호사만요 내노라 하는 솔직히 우리가 가면은 억대 이상을 들어야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가 16명이나 선임돼 있습니다. 아니 뭘 그 헌재하고 서울중앙지법이 몇 킬로 됩니까? 왔다 갔다 뛰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안에 있으면 더 힘들어요. 나와서 아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보는 게 더 낫죠. 아니 그리고 형사재판하게 되면 이게 단심제가 아니잖아요. 예. 3심이 돼야지 예를 들면 그렇죠. 최종적인 판결이 나는 건데 그럼 대통령을 그때까지 지켜보자고 얘기하는 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직무정지된 상태로 1년 이상 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자기 스스로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전 그러면 예를 들면 그 자체가 대통령스럽지 못한 행동인 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헌재는 빨리 결정을 내려서 이 아주 예를 들면 위태로운 상황 자체를 갖다가 바로 바꿔서 조기재선으로 가든 아니면 탄핵을 갖다가 뭐 기각을 하든 결정을 빨리 내리는 게 헌재가 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러게요. 헌재는요 지금 엄청 화났어요. 지금 그렇죠. 어디서 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흔들어대고 니네 맘대로 입이 뚫렸다고 입이냐, 니네 맘대로 말하고 돌아다니냐 지금 엄청 화났어요. 사실. 그럼요. 헌재는요 이 요번에 그 왜 헌재 중지 있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보니까 100%안 받아들이는 게요. 이미 공소 제기는 엊그제 됐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에 대해서 그 전에 증인들의 검찰 조서를 증거 채택해 버렸어요. 그거는 이거 안 받아들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인들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아까 5개 뚝이 무너졌다. 윤석열을 보호한 사람 아무도 없다. 김건희조차도 윤석열과 다른 길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종합해 보면 국힘이 지금 이제 윤석열과 어떤 관계 설정을 할 거냐. 자, 지금 김문수를 중심으로 극우들이 결집해서 차기 대선 후보가 김문수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잘 봐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한동훈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최초로 공개하다시피 얘기를 네,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자, 국힘은 앞으로 그러면은 대선을 앞두고 어떤 식으로 내부 정비를 할 것이냐, 전열을 갖출 것인가의 문제에 정광훈과 계속 손잡고 간다? 그럼 정광훈은 국힘을 지금 적극적으로 밀 것이냐? 이 사람도 지금 주춤주춤 하고 있다고요. 전남 수사팀이 구성됐잖아요. 날 잡아가라고 했잖아요. 잘 됐잖아요. 잡아갈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는데 아까 극우 유튜버들의 활동이 제가 보더라도 힘이 많이 빠져 있어요. 네. 명분이 일단 약하고 그 다음에 동인이 별로 없어요. 윤석열 하는 거 보니까 더 해야 되겠다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하는 변론 내용을 보면 더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는데 4일날 큰일 났습니다. 8일도 있죠. 이제 계속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나와서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지켜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럼 국힘이 지금 윤석열과 김건희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강성의 멤버 김문수 그리고 홍준표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느냐? 저는 아니라고 보죠. 그게 명태균 게이트까지 걸려 있으니까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대선 준비를 실제로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 오세훈 씨는 자기는 걸릴 게 없다. 나는 나는 돈과 관련이 없다. 저 사람들이 알아서 다 한 거다. 이러면서 자기는 그래도 그나마 낫다고 주장한다는데요. 제가 이제 준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는 출마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출마를 했을 때 당 내부가 질서 있게 정리가 되어 가야 되는데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탄핵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너 탄핵 인정해, 탄핵 반대야. 이 질문부터 교통 정리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후보들이 이기는 것은 합리적 개혁 성향의 사람이 좀 더 유리하겠지만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게임이 아예 안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네요. 게임이 안 된다고 하면 여기에서 지분을 더 갖는 게 중요하니까 강성이 좋으냐, 중성이 좋으냐, 아니면 아예 중도 확장 노선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하겠지만 이것이 교통 정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여기 나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유승민, 그 다음에 오세훈. 한동훈, 오세훈, 홍준표, 홍준표. 그 다음에 이준석은 개혁신당에서는 15명으로 또 어쨌든 이미 나오죠. 또 예. 나오고 지금 있어요. 김문수. 김문수. 네, 또 뭐 아시는 거 있어요? 제가 아는 거요. 저는 이 국힘 말고요. 제가 이걸 또 누구한테 들었다면 이건 진짜 정확히 너무 그래서 아까도 고민을 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살짝 이야기해야 저하고 통화하는 누구한테 들었는지 안 물어볼게. 그냥 안 들으면 말해보세요. 수사팀 내부 분위기가 안 들킬까 하는데 차라리 정계환한테 들었다고 아니, 얘기해요. 저 수사팀에서 있잖아요. 예. 소환할 순서까지 다 정해놨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된대요? 그래 그 순서를 제가 말씀드리면은 참 그렇는데 국힘 관계자들 말씀이죠. 예. 예. 명태균 게이트 관련된 사람 예. 말하는 거예요. 예. 네. 소환할 순서까지 다 정해놨다면서 웃더라고요. 그래서 순서를 정해놨고 네. 그래서 어차피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웃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이고 지금 유승민 안철수는 되게 좀 본인은 조금 가능성이 있다고
혹은 나가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안에서 이렇게 힘 받쳐준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고 뭐 요 정도인 거죠. 제가 또 유승민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국민의힘 안 될 것 같아요. 유승민이 하는 얘기가 그런 거지 않습니까? 우리 법 출신 고수 좌파 한 명이 더 있어야지 윤석열을 파면할 수 있으니까 지금 예를 들면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을 갖다가 판결할 건지 안 할 건지를 뒤로 밀어놓고 한 명 더 땡겨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승민 적어도 보수 쪽에서는 그나마 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요즘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이 정도 얘기를 하는 분위기는 뭐냐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서는 국민의힘에서 어떤 표도 얻을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저 그렇다면 이 정도 뭉탱이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후보군들로 조기 대선을 치른다? 야,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그리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여론이 바뀌고 있어요. 그럼요. 여론조사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여론조사 제가 어제 뭐 경향신문 얘기도 했지만 중도층에서는 2배 넘게 야당 선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무관하게 국민의힘에서 지난번에 설 명절 인사하러 갔다가 호되게 당했잖아요. 내부적으로도 지금 매우 놀래기도 했지만 이제 더 이상 극우가 결집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여론조사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으로 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여러 명의 후보를 데리고 나와도 재반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판단해 보건데 어렵다. 이렇게 지금 판단들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대선에 누가 출마하느냐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나온다기보다는 차기 국힘의 당권 그렇죠. 또는 지배력을 누가 이제 더 가지고 갈 것인가 이 게임으로 가버렸고 유승민 의원 안타깝죠. 갑자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좌파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순간 끝났어. 정치인이 우리나라에 설 자리가 있냐고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 추천하고 여당목 있고 야당목이 있어요. 이것을 추천한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당의 색깔 때문에 특정인을 추천하는데 판사를 좌파라고 찍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에. 너무 놀랐어요. 유승민 그러니까 진보적 성향이다. 뭐 이 정도까지는 네, 되는데 네. 이게 좌파다. 저 사람은 우파야. 이렇게 아니, 해서 골수 좌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어 선택이라는 것이 아니 근데 골수자파가 뭡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단어를 쓰는 순간 끝난 대선을 거지. 치를 수가 없는 거예요. 끝난 거지. 어떻게 해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건 박하천 예. 행정관님 예. 종북 주사파예요. 공산주의자요. 제가 동대구역에서 오는데 공산화를 막아야 된대요.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개인이 이불 밑에서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공론회장에서 정당에서 국민을 상대로 표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 단어 하나하나가 얼마나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중요합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여론조사 그러니까 이거 말고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강서구청도 이런 늪이 있었어요. 늪. 그다음에 네. 총선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민주당이나 야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여권의 지지율이 확 올라가기 시작해서 와 우리가 이겨 강서구청장을 그러다가? 그런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20% 차이가 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그때 설레발 떨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과포집되는 순간들이 있는 거죠. 전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윤석열의 구속 기소가 되면서부터 여론 자체가 다시 예를 들면 환원되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아주 매우 상식적인 여론 지표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네. 전 그렇다면 2월 초에 만약에 헌재가 9명으로 완성되고 그다음에 재판이 본궤도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이건 윤석열 말고도요. 뭐 김영현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하나 재판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증거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견뎌내기 어려울 만큼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맞습니다. 그 상황이 되면. 이제 진실이 밝혀지게 되면 많은 국민들이 더 충격에 빠지게 될 것이고 야 진짜 얘네들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진실을 추구하고 가짜뉴스에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건전한 토론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네. 국힘 쪽에 아주 건강한 분 말씀을 제가 이제 들어보니 이번에 어쨌든 보수 정치 세력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반을 만들 기회는 올 것이다. 대통령 그렇죠. 선거는 절대 되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국힘이 사느냐 죽느냐의 길인데 쭉 이제 시나리오를 A, B, C 이야기하는데 A하고 B의 시나리오는 정말로 그렇게 되면 좋겠더라고요. 민주당과 국힘이 경쟁하는데 좀 더 합리적 개혁이 주도권을 가지고 정당 정치를 제대로 하면서 정책 경쟁을 하자. 너무너무 좋았죠. 그 이러한 이안도 다 괜찮아요. 4만은 이제 정말로 김문수 막 이런 유의 일인데
그런데 제가 이제 물었습니다. 야, 너무 좋다. 그걸 한번 해봐라 당신이. 네. 라고 하는데 될 가능성이 몇 프로냐고 물어보니까 가능성이 0%예요. 100%죠.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당헌 당규를 다 바꿔야 된대. 아. 당헌 당규 바꿀 수가 없대. 내부 세력 때문에. 그쵸. 이익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네. 야, 그럼 어떻게? 그 이번에 이렇게 하다가 망하는 거죠. 우리는 말밖에 없는 거죠. 라고 하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매우 절망적이다. 그리고 사건 하나하나를 지금 종합해서 보니까 더욱더 국민의힘은 안 되겠구나. 윤석열을 저렇게 정말로 망하게 하는 것과 결이 똑같이 가고 있다. 네. 국힘도 정말로 폭망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제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내일이면 또 설날인데요.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스픽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많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으로 이렇게 건전한 언론의 첨병으로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들께서도 을사년 새해에 더 좋은 일만 계속해서 가득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설 전에 보내드린 스픽스 역전의 용사들 특집 방송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로 인사드릴까요? 예, 네, 예. 여러분 새해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